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사는 법, 마음이 편해지는 이야기.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주제, 중년이라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가끔 거울을 보며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이 듦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듦이 반드시 건강 악화나 삶의 질 저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기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의 수면을 되찾으세요. 중년이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아침에는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익숙하신가요? 한 중년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부장님은 50대 초반으로 2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며 승진도 하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졌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 더 이상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함에 시달렸고 점점 업무 효율도 떨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면 전문가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습관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는 것도 중단했죠.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셋째,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했어요. TV도 치우고 업무 관련 물건도 모두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넷째, 저녁 6시 이후로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절대 마시지 않았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 2주 후부터 그는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도 돌아왔죠. 여러분, 좋은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지금 당장 수면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침실은 충분히 어둡고 조용한가요? 매트리스와 베개는 편안한가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식탁 위에 혁명을 일으키세요. 20대, 30대에는 늦은 밤 치킨과 맥주를 먹어도 다음 날 멀쩡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은 쉽게 늘어가는 걸 느끼셨나요? 중년의 신체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대사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개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45세의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교사로 일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는 대충 때우는 편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배달 음식이 일상이었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지방간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첫째, 집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간단한 반찬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했죠. 둘째, 식사 구성을 바꿨습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로 채웠어요. 셋째,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 백미 대신 현미를 선택했죠. 넷째, 하루 2잔 이상의 물을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3kg의 체중 감량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수준이었어요. 오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사라졌고 저녁 시간에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식습관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진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날로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움직임의 기쁨을 다시 찾으세요. 운동? 젊었을 때나 하는 거지 이제 와서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중년기야말로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55세 이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30년 넘게 사무실에서 일하며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릎 통증과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운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반발했지만 결국 아내의 권유로 마을 공원에서 열리는 태극권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태극권을 배운 지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6개월 후에는 혈압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아침 공원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그는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중년의 운동은 젊은 시절과 달라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심지어 일부 암의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금 당장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음의 정원을 가꾸세요. 중년기는 종종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립니다. 위로는 노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죠. 여기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마음은 쉽게 지쳐갑니다. 48세의 정 과장님은 부모님의 건강 문제와 사춘기, 자녀의 교육 문제, 회사에서의 경쟁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다행히 신체적 문제는 아니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마음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하루 10분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셋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부탁과 요청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넷째,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좋아했던 수채화 그리기를 20년 만에 다시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그녀의 삶은 여전히 바쁘고 책임도 많았지만 그녀 자신은 훨씬 더 평온해졌습니다. 문제 상황에 직면해도 과거처럼 압도되지 않았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중년의 정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5번째,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세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죠. 중년이 되면 업무와 가정에 치중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건강 상태는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인간관계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52세 박 원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성공적인 치과 의사였지만 병원 운영에 모든 시간을 쏟다 보니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어느 날 가벼운 수술로 일주일간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오는 사람이 가족 외에는 거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인간관계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첫째, 대학 동창회에 10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둘째, 매달 한 번씩 오래된 친구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일정에 넣었어요. 셋째,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었습니다. 1년 후 그의 인간관계 지도는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만성적인 목 통증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년의 인간관계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보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6번째, 평생 학습자가 되세요. 나이 들어 무슨 공부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뇌 과학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세에 첫 소설을 출간한 변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30년간 회사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느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창작, 글쓰기 수업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점차 글쓰기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어요. 2년간 꾸준히 글을 쓰고 배우며 마침내 60세에 첫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더 많은 책을 읽게 되었고 젊은 작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위해 일어나게 되었죠. 중년 이후의 학습은 반드시 학위나 자격증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어도 좋아요.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정원 가꾸기, 요리, 배우기 등 어떤 것이든 새로운 도전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SNS 활용법, 온라인 쇼핑 방법 등을 배우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답니다. 7번째,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디자인하세요. 죽음. 많은 분들이 피하고 싶은 주제일 겁니다. 하지만 중년기의 유한한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욱 충실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완화의학 전문의로 일하는 김 박사님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비슷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진정한 내 모습대로 살지 못했다. 감정을 더 표현하지 못했다. 친구들과 연락을 더 자주 했어야 했다.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 이런 후회를 듣고 난 후 김 박사님 자신도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이었던 그는 버킷 리스트가 아닌 역버킷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었죠. 첫째, 매주 일요일은 온전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둘째, 20년간 미뤄왔던 취미인 클래식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셋째, 평소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일주일에 하루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중년기는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살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8번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중년이 되면 큰 행복보다 작은 행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화려한 성취나 물질적 풍요보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58세의 정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행복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그날 경험한 3가지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사건이나 특별한 경험을 찾으려 했지만 점차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퇴근길에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저녁으로 먹은 된장찌개의 맛이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비슷해서 추억에 잠겼다. 6개월간 이 일기를 쓰면서 그는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많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날에도 감사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중년의 행복은 종종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라는 역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유물을 줄이고 할 일 목록을 줄이고 SNS 친구를 줄이고 의무감에서 하는 약속을 줄이면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중년기에 접어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지 뭐하러 괜히 검사를 받나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54세의 윤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바쁜 사업 때문에 10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지만 정기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했다면 훨씬 간단한 치료로 끝났을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1년에 1번, 혈압 측정 6개월에 1번, 당뇨병 검사 1년에 1번, 콜레스테롤 검사 1년에 1번, 대장암 검사 50세 이상 5-10년에 1번 대장 내시경,
유방암 검사 여성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술. 자궁경부암 검사 여성 3년에 한 번 자궁경부세포 검사. 전립선 검사 남성 50세 이상 1년에 한 번. 골밀도 검사 특히 폐경후 여성 2년에 한 번. 안과 검진 2년에 한 번. 치과 검진 6개월에 한 번. 물론 개인의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더 자주 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검진 일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 비용이 부담된다, 나쁜 결과가 두렵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0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년기에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기 쉽습니다. 명상 지도자로 활동하는 박 선생님은 50대 초반에 심한 불안 장애를 겪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며 현재의 기쁨을 놓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그는 마음챙김 명상을 배우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마음챙김의 핵심은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과거나 미래로 달아났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점차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 강화되었어요. 몇 달 후 그는 식사할 때 음식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끼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더 집중하고 걸을 때 주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크게 줄어들었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자녀와 대화할 때, 배우자와 식사할 때, 친구와 웃을 때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세요. 사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만 경험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오직 지금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맺은 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금까지 중년이라면 바꿔야 할 10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중년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빠른 효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 습관부터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수면은 다른 모든 변화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도, 운동할 에너지를 얻기도,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중년기는 결코 인생의 하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를 중년의 기회로 바꾸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위해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